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로 수업하기 위한 첫걸음, 구글 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문서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문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 구글 독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과 수업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문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문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문서 작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오피스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오피스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의 주요 4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구글 독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문서나 워드처럼 문서 편집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엑셀처럼 계산 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슬라이드입니다. 파워포인트처럼 발표 자료 제작 도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글 폼입니다.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간으로 응답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어 어디서든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수에서는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폼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구글 문서끼리 서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구글 폼의 설문에서 받은 응답을 스프레드시트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을 활용하여 응답 결과를 정리하고 분류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에서 구글 문서로 과제를 제시하거나 제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링크를 통해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하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쉽게 문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링크로 최대 100명까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여 문서 편집을 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협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독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독스를 시작해 봅시다. 구글 독스에 들어가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글 독스 앱으로 바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크롬에 접속한 첫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구글 앱스 메뉴창을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구글 독스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빈 문서와 템플릿 중 어떤 형식으로 새 문서를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 문서를 클릭하여 비어있는 페이지를 열어봅시다. 새로운 문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접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해 주세요. 왼쪽 상단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새 폴더를 만들고 구글에서 새롭게 작성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글 문서는 생성 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구글 문서 중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빈 문서와 템플릿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법과 동일하게 새로운 문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구글 독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독스는 워드나 한글과 비슷하게 메뉴창과 문서 작업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서 작업창에서 텍스트를 비롯하여 여러 미디어를 추가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는 워드와 한글처럼 문서 작업창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미지, 표, 도형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객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의 여백 및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설정 기능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파일에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의 방향과 페이지의 여백, 그리고 용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삽입입니다. 구글 독스는 온라인 기반이라는 강점을 살려 온라인상의 자료를 검색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문서에 삽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업로드, 컴퓨터상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글 웹상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바로 삽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URL을 사용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와 그리기, 그리고 차트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트는 이전에 설명드렸듯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과 연동된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스프레드시트 상에서 만들었던 차트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칩이 있습니다. 다양한 구글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구글 캘린더나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맵 등에 검색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하이퍼링크처럼 바로 연결되는 버튼으로서 문서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날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날짜 버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직접 링크로 연결하거나 구글 캘린더의 일정, 그리고 구글 맵에 장소를 직접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문서의 제목을 지정하여 실시간 저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제목을 입력하면 옆에 실시간으로 저장 중 드라이브에 저장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을 할 때마다 자동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저장이 되고 있는지 구글 드라이브에서 확인해 봅시다. 새로운 문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구글 독스 문서는 컴퓨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은 MS 워드로 자동 변환되어 다운로드가 됩니다. 반대로 MS 워드 파일도 업로드했을 경우에 구글 문서로 자동 변환됩니다. 문서 작성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과 문서를 공유해 봅시다. 오른쪽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공유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권한 부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정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용자 그룹 캘린더 일정 추가 칸을 클릭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싶은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이메일 주소에 편집 권한을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메일 주소에게만 문서가 공유됩니다. 만약 이메일 주소를 모르거나 많은 사람과 문서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액세스에서 권한을 바꿔야 합니다. 제한된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꾸어 주세요. 이제 링크를 통해 문서를 공유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해당 링크를 가진 사람들의 문서 편집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어로 설정할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없는 권한이며 댓글 작성자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은 할 수 없지만 댓글을 남길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편집자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 자체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하고 문서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면 해당 링크를 통해 어디에서든지 문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저희가 설정한 편집 권한이 편집자 권한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구글 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 기반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문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독스에서 편집자 권한으로 링크에 접속하면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경우에는 아이디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을 누가 수정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버전 기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의 버전 기록 버튼을 클릭하면 누가 작성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정이 아니라 의견을 남기고 싶은 경우에는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부분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 끝에 댓글 추가를 누르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 제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정하면 좋을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서 내에 특정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겨준다면 본문에서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지만 본문 작성자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남기기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감정 표현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수업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댓글과 제안하기 기능을 이용한 논설문 쓰기 활동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부여할 때 질문으로 부여하게 되면 학생들이 서로의 답변을 읽어보고 댓글과 반응을 남길 수 있어 패들렛처럼 링크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글 문서에 대한 링크를 학생들이 서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각기 글에 대해 댓글을 남기기를 통해 제안을 하고 반응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글을 직접 써보고 이것에 대해 교사가 직접 피드백을 남겨주는 방식을 통해 2차례의 수정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도 친구들의 글에 피드백을 남기도록 하여 친구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유를 통해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 활동지로 보고서 작성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게 보고서 양식을 제공하고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하나의 양식을 공유하고 학생들은 사본 만들기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실시간 협업 기능을 활용하여 모둠별 조사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조사하기 활동을 위한 양식을 제공하면 학생들은 모둠별로 조사 결과에 대해 한 페이지에 동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독스를 활용하여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